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8%로 취임 첫 하락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리얼미터의 5월 5주차 집계가 지금 나온 건데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제 어떤 분석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기존에 있던 언론들과 자유한국당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지지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거라고 보고 사드 문제는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분석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떨어졌다고 하는 게 78%거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급변하게 여론이 바뀌고, 다이나마크가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자, 이게 한 달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공행진인 거지. 그동안은 정말 이건 이상할 정도였어. 팬덤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78% 선이면, 네. 이건 니네들 전 정권에서 처음 취임했을 때 잠깐 2, 3일 받아보고만 지지율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낙관만 할 건 아닌 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쭉 올라가던 게 지덩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 현대 정치의 그 대부분은 다 여론조사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로밖에 모르잖아. 중간에 바로 이 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보자고 하면 일단은 저는 자유한국당 등의 전략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6% 내린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문재인 마취 주사를 취해 있다가 막 자유한국당이 막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으니까 거기에 동조된 국민들이 6%는 생긴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추세로 계속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80%가 조금 못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75에서 85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놈의 박스. 요 안에서 통통 튕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엄혹하던 후보 시절에 그 많은 비난과 어떤 언론의 맹폭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4년 동안 지켜온 40% 아니었습니까? 네,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데다가 지금의 이제 어떤 야당에 실망했고 또 새 정부의 기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의 지지율이 보태져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여기서 크게 공과 아주 심각한 어떤 훼손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일정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장의 한미 정상회담만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뭔가 어떤 자부심을 지키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순방 한 번 할 때마다 5%씩 올릅디다. 박여사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인 거지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말입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못하고 있다는 그 60%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78%면 아직도 압도적인 건 맞는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기존에 있던 언론들이 계속 잽을 날려가지고 약간 내상을 입은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80%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사청문회 전국에서는 방어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의혹 제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나서 김상조 청문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김상조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아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사를 쏟아내. 김상조 검색했더니 계속해서 의혹만 나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별거 없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강경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게 계속 추세가 계속돼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탈했던 층들이 분석되는 게 야지지층, 보수층, TK, PK 등 영남 중심의 이탈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지층 안에 포함돼 있었던 자체가 행복했던 어떤 그런 류의 그 지지율이었고요. 이들은 앞으로 이제 반대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갈지를 관망하는 선에서 그칠 걸로 보고요. 이제 잘 못한다는 지적이 4%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4%가 올라서 14%가 됐다는 건데 매우 잘못함이 6%, 잘못하는 편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잘못하는 것 같다는 부분이 한 8%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떨어진 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로 돌아선 것이지 반대로 돌아서거나 부정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지율 내지는 선호도에 대한 등감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 지지율도요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것에 한 반 정도 가는 걸로 5년 동안 쭉 가면 상관이 없고요. 그러겠죠.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감을 못 잡는 거지만 5년 동안 대통령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그리고 가끔씩은 지지율이 빠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도 신이 아니기에 인사를 잘못하거나 뭐 최근에 일자리 수석 이분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철회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이제 일정 정도 초반기에는 이해를 해줍니다 국민들이.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요. 유명한 강요들이나 청와대에 같이 일하는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지지율이 빠지기도 하고 덜컥수도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5년 동안 그 진정성이랄까 국민에 대한 어떤 마음 같은 건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정권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문재인의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친문이었든 아니었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지지율이 빠지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흔들리지 마라. 예를 들면 어떤 상황 판단이 잘못됐거나 그가 임명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수는 있으나 문재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변할 사람 아니라는 믿음 하에 막 융단 폭격을 쏟아붓는 그런 형태의 비판 말고요. 이건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 그런 방식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불과 한 달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있고 뭐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동차에 시동만 걸었을 뿐이지 그렇죠. 1단 기아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나 지지율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거고요. 앞으로 4대강에 대한 재조사라든지 뭐 일자리 추경에 관련된 내용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적인 거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그 국정 운영이 시작됐을 때 자 이런 부분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도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면 사드에 관련된 또는 4대강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 또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해.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치면 자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무슨 뭐 이게 무슨 정치 보복 행위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그 어그로를 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더 무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에 대한 관심과 이게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이번에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소통하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정례적으로 확인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의 기법 내지는 어떤 매뉴얼이 하나 생겼다. 표가 생겼다. 평가표가 생겼다라는 면에서 의미를 갖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한번 떨어지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100%까지 갈라 그랬어? 100%? 내가 보기엔 거의 상투 잡았구만. 더 올라가서 지지율이 한 95%좀 나오면 어떠나. 지금 호남권은 95%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넘겠지만 어떻게 영남 지역이나 TK 그쪽에 가서 95%를 말해 이 사람아. 그건 너무 심한 거지. 그 신경질 나는 거죠. 그게 정당한 걸로 떨어지면 그래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인데 지금 사실은 뭐 사드가 보고 누락 판본이 있을 때 그때 떨어졌다는 거야. 여론조사 분석은. 그리고 김상조 청문회 하던 날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그 무능 프레임이 먹힌 거예요. 사드 보고 못 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무능한 거다.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각 당이나 언론사들이 거기에 먹혔다는 것이고요. 속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상조 청문회 하던 날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못 내린 상태로 그 상황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니까 김상조도 똑같네? 같이 판단 못한 상태로 그냥 여론조사에 잘못하고 있다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일부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보자고요. 원래 이게 그 직전 고가를 깨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요. 그렇지. 그러다 박스권에서 다시 직전 최고가를 뛰어넘게 되거든. 조정 국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어느 나라 정치인들
그 두들겨 놓고 보자고요. 지금 최고의 어떤 국정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 사이 안에서의 지지율 지수는 70% 선을 약간 넘을 정도에 그치고 있고, 뭐 한때 뭐 90%를 넘었다고 하는 룰라 대통령도 나중에 퇴임할 때 되면 다 밑으로 빠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정치의 속성인 거예요. 누구를 100% 만족시키는 정치가 어딨어? 이분이 저를 위로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0대권에서 국정 지지율을 충분히 감싸고 가고 있다고 하면 이분은 정말 국가의 어떤 국민 통합과 국민 전체 대다수의 만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케이. 충분히 우리 자유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 60%까지 떨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뭐 60% 해도 금방 90% 치고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에 갇히신 우리. 실제로 박스권에 지금 하향,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계속 박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봉이 좋아요. 네. 이분의 별명을 이제 박스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박스 문재인 선생. 이게 김태균 이후로 별명 제일 많은 사람 또 대한민국에 탄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적폐를 박스에 담는다. 이런 의미로 박스 18년 동안 우리나라 적폐청산을 연구하신 박스 문재인 선생. 문제는 안 되는 거지. 쭉 올라가던 게 지덩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 현대 정치의 그 대부분은 다 여론조사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로밖에 모르잖아. 중간에 바로 이 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보자고 하면 일단은 저는 자유한국당 등의 전략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6% 내린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문재인 마취 주사를 취해 있다가 막 자유한국당이 막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으니까 거기에 동조된 국민들이 6%는 생긴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추세를 계속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80%가 조금 못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75에서 85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놈의 박스. 요 안에서 통통 튕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엄혹하던 후보 시절에 그 많은 비난과 어떤 언론의 맹폭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4년 동안 지켜온 40% 아니었습니까? 네,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데다가 지금의 이제 어떤 야당에 실망했고 또 새 정부의 기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의 지지율이 보태져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여기서 크게 공과 아주 심각한 어떤 훼손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일정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장의 한미 정상회담만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뭔가 어떤 자부심을 지키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갖고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순방 한 번 할 때마다 5%씩 오릅니다. 박여사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인 거지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말입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못하고 있다는 그 60%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78%거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급변하게 여론이 바뀌고 다이나마크가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자 이게 한 달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공행진인 거지. 그동안은 정말 이건 이상할 정도였어. 팬덤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78% 선이면 네. 이건 니네들 전 정권에서 처음 취임했을 때 잠깐 2, 3일 받아보고만 지지율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낙관만 할 건 아닌 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8%로 취임 첫 하락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리얼미터의 5월 5주차 집계가 지금 나온 건데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제 어떤 분석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기존에 있던 언론들과 자유한국당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지지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거라고 보고 사드 문제는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분석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떨어졌다고 하는 게